또 음. 그건 잠깐이고 말하는 게 싫다니까. 이게 하다 보면 지금은 이 화제가 좋아서 시작이 됐는데 좀 지내다 보면 얘기 듣는 거 싫다. 얘기하는 게 싫다.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왜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맨날 똑같은 얘기 그냥 되고 말고 남 흉보는 얘기든 누구 뭐 이렇게 허물 맨날 그 속된 말로 씹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십거리만 얘기를 한다거나 좋은 말을 그런 하지 말만도 예 아닌데도 그러거나 또는 별로 들어봤자 내가 관심사가 없거나 거기에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증권, 주식 얘기를 막 열심히 한다고 쳐요. 근데 난 증권도 주식도 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그 말이 되게 잘 들릴까요?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관심사가 없으면은 거기에 동화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로움이 없으면 동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 모두들 그렇게 살아요. 나도 얼마 전에 손님이 왔었는데 TV를 보는데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계속 골프 프로그램만 틀어놓는 거예요, TV에. 근데 우리는 골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몇 시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에서 약간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저걸 왜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림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움과 동시에 내가 채널을 확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자기하고 이렇게 공감을 해야지 좋고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서로 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그게 안 돼. 그게 동화가 안 요즘에 되죠. 너무 심한 제가 싫다 사람하고 어떻게 점점 싫어지나 자꾸.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맞아요. 우리 예, 들어가는 세상에서 건 다 만나는 그래. 사람들은 다 욕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관심이 없어지죠.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저 사람이 얼만큼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로운 삶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연예인들이 아까 저 앞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장 그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정치꾼 다음으로 아마 명예욕들이 있을 거예요. 인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기운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존재감이 없어져서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 척하니까 되게 서운해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좋아한다고 막 얘기. 그런 게 없는데도 나 모르는 척하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집지마님 오셨는데 내가 뭐 왔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시큰둥이하고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 느낌. 얼굴에 표나 나는 말 안 해도 내가 입을 안 떼도 얘가 바로 나타내. 나 지금 열받았어. 건들지 마. 나 진짜 얘 좀 어떻게 되면 나 진짜 왜 안 될까. 아니요, 그걸 일부러 저기 하려고 하지 마요. 그것도 아니 좋은 적일 수도 있어. 그치, 거짓말이 안 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이게 저에 대한 숙제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말하는 것도 듣다 보면 처음에 주제는 뭐 그러니까 주제든 어쨌든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뭐 하오 웃다가 웃고는 있어. 그러다 이렇게 조금 지나면 듣기 싫고 하기 싫고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끼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끼고 싶지가 않은 건지 어느 때는 그것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때로는 좀
우울하다 그럴까? 아, 좀 외롭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면 내가 그러면 그걸 안 느끼려면 그냥 어울리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싫고 뭐냐고 이게. 뭐 근데 여기 올 때는 어떠세요? 좋지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잠 안 자도 날밤 새서라도 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똑같은 연예인이 있어요. 겉모습은 요즘에는 연예인들 웬만한 아이돌들은 다 이쁘잖아요. 다 멋있잖아요. 정말 어쩜 그렇게 다 천상에서 인형같이. 빚어놓은 것처럼 어. 그렇게 다 조각처럼 인간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다 멋지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데 똑같은 조건의 이쁨과 멋짐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됐어. 한 연예인은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 연탄을 뭐 200장씩 날라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말벗도 대주고 이런 일을 해. 어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야. 근데 한 연예인은 알고 보니까 막 자기보다 좀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막 알고 보니까 막 마약도 하고 돈만 벌으면은 막 룸 하나 전세 내 가지고 막 자기 저기 뭐 몸종처럼 막 부리는 사람들 그 서빙 해는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야.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첫 번째 사람 닮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나하고 가까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맨날 우리 흔한 말로 일반 말로 속물스러운 거.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은 뭘 더 편하게 꾸밀까? 자기 옷은 뭐를 더 멋있는 걸 입을까? 자기는 더 뭘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다닐까? 이런 것만 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돈 버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막 주제를 정하고 있어. 그러면은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멋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좋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님 말씀대로 가치관이 틀려서 나하고 틀리니까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게 싫다라는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저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자기는 못하면서도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욕하고 하겠어요. 자기가 못하면서도 자기는 안 하면서 손가락 하나 안 누르면서도 잘한다 못한다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혼란이 있기는 해요. 지금 혼란이 있기는 한데 내 아주 힘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많아. 내 힘이 왜 제가 전에 어떤 얘기 한 적 있었죠. 진흙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가고 흙탕물에 빠졌어. 그래서 막 좀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자기 힘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도움을 구하러 가거나 그래. 근데 자기 힘이 다 되는 사람은 뭐예요? 같이 거기에 빠져서 같이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 힘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제를 그 사람 막 이를테면 그건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꾸 연예인들에다 비교해서 그러는데 연예인들이 만약에 그런다.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해보니까 내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야, 나 한번 그거 했더니 내가 뭔가 큰일 한 것 같고 되게 뿌듯해. 너도 같이 한번 해볼래?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끌어들여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다녀.
그리고 또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일부러 안 알리고 자기 혼자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가지예요. 정말 여러 갈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어떤 곳,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스님을 나만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 안 시켜줘요. 이런 얘기 하는 어머. 사람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 네. 자기가 좋은 정보는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니, 진짜로. 그건 좀 응. 정부 좀 심하던데. 그러니까 나만 알고 하물며 하는 저는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처박혀서 이름도 진짜 뭐 이렇게 아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러한데 우리 세상은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그렇다는 거죠. 돈 버는 정보 다 같이 공유하려고 안 해요.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 진짜 비밀 네. 많잖아. 응. 공유하려고 안 해요. 응, 자기가 1초라도 자기가 먼저 투자, 누르려고 하고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 자기가 먼저 좋은 건수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지. 야, 우리 같이 가서 이거 반씩 나누자. 공유하는 이런 말 하는 사람 사람은 잘안 없다는 하지. 거죠. 안 하지. 예. 투자자를 못지않게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 같이 한번 들어볼래? 같이 가볼래?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꼭 여기 글을 안 들고 오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허덕허덕대고 일요일도 없고 어떤 때는 맨날 야근하고 어떤 때는 맨날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도 뭔가를 더 허덕거리면서 맨날 마음이 바빠 그냥 막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아등바등 막 불만족이야 맨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손 안 내밀어 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 안 한다는 거죠. 아, 쟤는 뭐 바쁜가 보다. 쟤는 뭐 원래 저래. 그냥 이렇게만 보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민심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정말로 그 가치관이 다름이 어떤 게 사람의 길이고 어떤 게 사람다운 삶인지 그 가치관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그 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가치관은 다른 것까지는 알고 그게 좋지 않은 것까지는 알아. 근데 내가 맛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어.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아직 100%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싫은 거는 분명히 저게 어울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연민스럽지는 않은 거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냥. 아, 세상 다 저렇게 하고 살으니까. 아니 뭐 몇 번 네 얘기를 해도 삶이야 이렇게. 아니 이게 몇 번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잠깐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니까 그럼 몇 번 얘기하다가 아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항상 끈 내가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끈을 뭐 전화 놓치면 오면은 뭐 그래도 진짜 내가 스님한테 먼저 가서 어쩌고, 전화를 하거나 내가 음. 먼저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저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 맞잖아. 분석을 해보라고도 얘기하셨고, 네 마음을 봐라. 그럴 때 마음을 봐라, 마음을 봐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왜 생기지 하면서, 저도 사실은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가끔 이제 직원 퇴사한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문화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는 거며 뭐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사실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좋아요.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얘기할 때는 진짜 나무자루가 썩은지도 모르겠고 몇 시간이 이어져도 지루한 줄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스님 말씀하시는 투정이 말이나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제 자랑질하거나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저런 말들은 쭉정이 말이니 저게 꼭 지금 이 순간에 이 행복한 순간하고 마음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저렇게 쭉정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저 같은 경우에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스님이 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이제 입장 바꿔서도 생각해 보라고 하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제 안에서 막 계속 생각하면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금도 이제 테레비 같은 걸 봐도 내가 원하는 거는 보려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들으려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캐마님 말씀 마음에 들으면서 되려나 안 되려나 잘 아니 이제 모르겠는데 캐마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기의 힘든 얘기 이런 얘기 들어주는 게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또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제는 누구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때는 그래 그냥 누듬어주고 얘기해주고 따뜻거려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 이제 들어주는 거 잘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들어주는 자체가 더 힘든 거죠. 특히 힘든 얘기하는 게 더 저한테는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체력이 체력도 딸리고 내가 지금 단마의 힘이 견고하지 음. 않고 이제 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안타깝게 연민심이 애민심이 일어나지 없는 거다.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안 두고 싶은 마음. 동병상련이 코로나 핑계 대고 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안 만나고 하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내가 뭐 만남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전화 오는 사람도 똑같고 뭐 한두 명 더 늘을 때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뭐 2, 3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엊그저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지만 잘 안 돼요 하고 또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요즘에 참 스님이 대단하다는 거 세상 또 느낀다. 이게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같은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를 그거 알아요? 정신과 치료를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정신과 닥터를 치료해주는 닥터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분들도 뭔가를 치유를 받아야 그거를 되겠죠.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수행이 아닌 직업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직업으로 그냥 그러니까 기술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전공한 지식으로 대로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상담사가 따로 있대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사람도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참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을까 이제 이 마음이 들으니까 계속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을까 이게 안 되는 심정은 얼마나 힘들을까. 똑같은 얘기.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말 또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옛날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목소리가 더 작아져. 그러셨구나. 그래서요 제가 저번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제가. 어떤 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같이 울고 싶어. 같이 울게 돼. 그게 힘들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어머니가 원주에 계실 때는 그나마 전화를 적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웃분들이 하도 놀러 오시니까. 매일 혼자 계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인천으로 이사 가신 지 지금 거의 한 2달 돼 가거든요. 거기가 더 많지 않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근데 한 번 전화를 하시면
피곤한. 짧아야 3, 40분, 길면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3년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니야.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엄마랑 통화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대화할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을 딱 바꿔 먹고 나서는 제가 엄마 옛날보다 목소리가 더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고 오히려 내가 전화를 더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를 여실하게 느끼면서 진짜 상담해 주시는 모든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야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요즘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싫어하는구나, 귀찮아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거기까지는 계속 봐요. 어. 보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가만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걸 지금 보고 혼자 있을 때 그게 보고 있으니까 스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가 이게 벌써 1,000원 관리가 안 되는구나. 여기가. 그냥 사람들은 내가 안 웃으면 화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맨날 푼수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하물며 그 얘기도 했어. 아니 웃음이 나와야 웃고 그냥 푼수냐 내가 어떻게 맨날 웃고 있어. 너도 안 웃을 때가 있잖아. 근데 저는 안 웃고 있으면 뭔가 화나 있고. 화나 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는데 내가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은 마음에서 내가 싫어하는구나 바로 이어서 그럼 내 표정이 또 굳었겠구나. 마음에서 웃어야지 입꼬리를 올리세요. 올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웃으라는 게 아니라 스님 저 그래서 아예 이오우 이거 하고 있어요. 어. 진짜. 그냥 내가 마음에서 웃는다 생각.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항상 내가 마음이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인상은 적어도 굳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하는 순간 내 얼굴이 또 굳어 있겠구나. 그걸 풀자라는 마음만 자꾸 되새김질 하시면은 그렇게 연습해.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연습을 혼자 살면서 저는 우리 사제가 그걸 깨워줬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가기 전에 하시는데 내가 이제 산에서 사는 얘기를 산에서 막 할미꽃한테 무릎 꿇었대는 둥 막 내가 이제 막 푼수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사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몇몇 사제는 눈이 동그래 갖고 이러고 있고 한 사제가 이제 그러는 거야.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 스님이 이런 구석이 있으셨네요. 지금처럼 밝은 해맑은 아니 그러니까 할미꽃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정도라고 하니까 저 스님 되게 여리구나, 되게 착하구나, 되게 부드럽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나 봐요. 그전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늘 엄하고 늘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는 것 같고 이렇게 보였대요. 어려워서 말을 못 붙였대. 그래서 제가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찬바람 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제 스님이 걔는 그렇게 배웠다 이제 하는 그 선입견도 있는 데다가 내가 가서 일부러 막 가서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 할 일만 딱 하고 볼 일 없으면 만나지도 않고 할 말 없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드나들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늘 뭔가 각이 잡혀 있는 거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사람 마냥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화난 적 없는데 나 화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에요. 스님 옆에 가면은 찬바람이 불어서 인사도 못 하겠었어. 인사도 못 했어요. 사감서성이나 교도관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제가 있잖아. 그래서
알게 됐어. 아, 내가 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표정, 나는 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평상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보구나.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자꾸 웃는 연습을, 마음으로 웃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교수님 제가 여기 와서 그 봤을 때 안 웃으면 좀 화난 얼굴 같아요. 아니,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하는 모습하고 거긴 대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올 신경을 쓰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무심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툭 한마디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 네, 그 그때 뻥 사람을 맞았어요,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 이 마음의 거울이 여기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아도 너무 말을 안 해도 또 너무 잘 웃어도 너무 안 웃어도 막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창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게 굳어지거나 말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굳어진 것들이 있는 거고 너무 잘 웃는 사람들은 웃는 대로 굳어진 것이 있는 거고 그냥 다, 모르고 예. 있는 거지. 뭐. 거울이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별로 뭐 이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이로울 일이 없구나 싶으면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